에센스를 쓰고 앰플을 쓰고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나이트 리페어 크림 바르고 뭐 아이크림까지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. 이렇게 대여섯 가지 이상을 바른 다음은 실제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자꾸 이제 화장품으로 생긴 뭐 트러블이나 뭐 피부 예민함 등을 또 화장품으로 야, 이 화장품 쓰면 이 트러블 좋아진대라고 해서 이걸 해결하는 식으로 돼버려서 또 다시 화장품이 문제를 유발하게 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화장품의 개수를 이제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화장품 뒷면을 딱 보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성분표라는 거에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성분들이 돼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바르죠? 뭐 토너, 에센스, 뭐 세럼, 뭐 로션, 뭐 영양크림, 아이크림 뭐 이렇게 만약에 바르는 사람이라면 이 전성분표에 겹치는 항목만 빼더라도 한 200여 가지의 물질이 하루에 아침, 저녁으로 발라지는 것과 같거든요. 이 보습 단계의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당연히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의 노출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화장품의 전성분에 적혀 있는 우리가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분 공급 그리고 피부 재생에 관련된 물질들은 사실 몇 가지가 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럼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에 관여가 되냐면 우리 뭐 발랐을 때의 발림성 그리고 이제 발랐을 때 그 향 그리고 이게 보존력 등의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사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. 자, 그러므로 우리가 바를 때 개수를 이렇게 늘린다기보다는 피부에 꼭 필요한 물질들만 포함된 것들을 선택을 하고 건조하다면 사실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이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때문에 이 모공이 막힐 수가 있어요. 자, 이 전성분표에 적혀져 있는 이 몇십 가지의 성분 중에 모공을 잘 막을 수 있는 성분들도 존재하거든요. 우리가 근데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일리한 물질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물질들이 또 당연히 모공을 막을 수가 있겠죠. 이를 우리가 코메도제닉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사실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 보습 단계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밀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모공을 막아서 또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색소 악화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중에 첫 번째로가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우리 이제 얼굴이 잿빛이나 막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 중에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. 이제 예전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헤나 염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이후에 피부 질환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좀 더 많이 알려진 색소 질환인데요. 이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 성분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잖아요. 이렇게. 그럼 그 부위가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릴 흑색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심한 타입만 나와요. 그래서 에이 뭐 무슨 이렇게 심한 이 색소 질환이 무슨 화장품 때문이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화장품 때문에 이 현상이 관찰이 되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질환 때문에 다니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. 다 그냥 뭐 기미가 원장님 있어요. 아, 이 부위가 얼굴이 갑작스럽게 좀 탔어요. 이 정도로만 아시고 계속 치료하는데 변화가 없는데요?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화장품에 극미량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의해서 이러한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지금 피부과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발라진 부분의 기미처럼 좀 드문드문 얼룩덜룩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많은 화장품들을 사실 연달아 바르게 되면 당연히 그 원인 물질이 희석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미인데요. 사실 기미의 경우에는 피부염을 유발하게 되면 기미 부위가 악화가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기미가 있는 환자가 비타민 A 우리 레티놀이라고도 하죠. 이 레티놀 화장품을 발랐는데 막 따가움이 유발되는 경우 기미가 아이러니하게 더 악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여러 단계의 화장품을 바르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원인 물질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바르는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